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특수관계인입니다. 이거 하나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금이 정말 수천, 아니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시죠. 특수관계인. 어때요? 말만 들어도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요, 이게 사실은 잘만 쓰면 엄청난 절세의 무게가 될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글쎄요, 그야말로 세금 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쪽이 될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특수관계인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이 중요한 개념 지금부터 핵심만 딱딱 짚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정의는 보시는 대로인데 솔직히 말이 좀 어렵죠.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. 국세청이 딱 보는 거예요. 이 거래 진짜 제값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 맞아?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짜고서 세금 줄이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? 이걸 가려내기 위한 기준, 그게 바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입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조세평등주의 때문이에요. 세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. 생각해보세요. 누구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세금을 막 줄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꼬박꼬박 다 낸다? 이거 불공평하잖아요. 국세청은 바로 이런 걸 막으려고 특수관계인 거래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과세당국은 구체적으로 뭘 볼까요?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. 첫째, 이거 시장 가격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둘째, 혹시 세금 안 내려고 머리 쓴 거 아니야? 그리고 마지막으로, 서류는 이렇게 꾸몄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거 아니야? 하면서 거래의 실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죠. 어설프게 꾸미면 바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리 아파지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.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요. 세금 종류마다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. 이게 진짜 함정이죠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는 지분율 1%도 안 되는 소액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봐요.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법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. 여기서는 지분율 30%라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. 임직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 특수관계인 맞아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데요? 라고 되물어야 할 판인 거죠. 자, 그럼 이 골치 아픈 규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문제점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찾아봐야죠. 정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. 바로 특수관계가 아닌 관계,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법에서 태클을 거는 건 오로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뿐이라는 거. 자, 그럼 답 나왔죠? 이 규제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애초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거래의 판을 짜면 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 전략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처럼 특수관계인, 예를 들어 아들한테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건물을 넘긴다? 이건 뭐 과세당국한테 저 여기 있어요. 세금 좀 때려주세요 하고 관거하는 꼴입니다.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발동되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아예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이런 규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고 특히 증여세 리스크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.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이런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. 예를 들면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넘겨야 할 때, 아니면 개인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법인에 팔 때도 그렇고요. 또 뭐 복잡하게 얽힌 공동투자자 관계를 정리하거나 골치 아픈 차명 주식을 해결할 때도 이 비특수 관계를 활용한 설계가 절세에 아주 기가 막힌 열쇠가 되곤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.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하시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만의 맞춤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해요. 자,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볼까요?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,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까요? 아니면 그저 넘기 힘든 장애물일까요?
저는 이 말이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그냥 피해야 할 규제, 골치 아픈 정벽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걸림돌이겠죠. 하지만 그 규칙의 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절세 도구는 없을 겁니다.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. 오늘 우리는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세계를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은 이 지식을, 이 규칙을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자산을 위해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하시겠습니까?